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글 스케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부터 실무까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최고 강사님의 구글 스케치업 강의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치업 1시간의 필수 기능 익히기 기본편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스케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능이 매우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토캐드 3D 맥스, 라이노 3D 등의 기타 그래픽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3D 프린팅과의 연계적 활용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건축, 인테리어, 제품, 기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스케치업의 기본 필수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이 1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시면 스케치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결과물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1시간의 수업을 듣고 실무에 적용할 만한 모든 기능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이 1시간의 수업을 들으시고 스케치업의 개념과 기본을 익히신 다음 저희 IB그룹의 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디테일한 강의 내용을 통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쉽고도 3D 구현이 자유로운 스케치업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자, 우리는 먼저 스케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업은 건축, 인테리어,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한 데다 모델링의 명령어의 개수가 적고 모델링 기법이 직관적이어서 불과 몇 년 만에 업계에서 대중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3D 그래픽 프로그램에 비해서 배우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의 설치 용량이 작고 구동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며 다양한 스타일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설치하시려면 스케치업 영문 웹사이트 sketchup.sketchup.com에 접속하여서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케치업 웹사이트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스케치업 사용해보기 자, 팝업이 있어요. 클릭해 보시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스케치업 버전을 다운받아서 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거다 아니면 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거다에 따라서 내가 이 평가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자, 거기에 맞춰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돼요. 자, 다운받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양이 있어야 돼요. 자,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PC의 사양은 어느 정도 갖춰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스케치업의 인터페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화면 구성을 알고 계셔야지 수업을 매끄럽게 잘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상단 부분 자 보시면 언타이틀 스케치업 어쩌고저쩌고 얘는 타이틀 바라고 해서요. 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의 이름 그리고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뷰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은 풀다운 메뉴라고 해서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하위 메뉴들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살표, 지우개, 펜 등등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 내가 스케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아이콘 형식으로 모아놓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툴바라고 부르는 부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은 되어 있지만 왼쪽 좌측의 세로 방향으로 라지 툴셋이라고 해서요.
자, 툴바에 있는 툴들 말고선 좀 더 다양하게 많은 툴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라지 툴셋을 꺼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여기가 드로잉 에어리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도화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업은 가로, 세로, 높이 값이 있는 3D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도화지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3차원의 형태로 돼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축이 기본적으로 RGB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레드 축이 R, X축, 그 다음에 그린 축이 Y축, 그 다음에 블루, Z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RGB 형식의 3차원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축이 얘는 실선, 반대쪽은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으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위치값, 좌표값은 있어요. 그래서 걔 기준이 되는 원점 0,0,0인 지점이 여기고요. 얘를 기준으로 실선은 플러스 방향, 점선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자 한 분이 서 있어요. 남자 한 분이 서 있을 때도 있고 여자 한 분이 서 있을 때도 있고 얘네들은 이제 버전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얘네들을 베이스 모델 휴먼 피규어라고 해서요. 자, 상대 크기를 내가 모를 때 내가 집을 짓는데 정확한 사이즈대로 안 하고 대충 지어줄 건데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럼 사람보다 더 커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를 맞출 때 이 베이스 모델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객체 컴포넌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얘는 필요 없으면 지워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케치업이 업되면서 트레이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들을 트레이라는 공간에 모아놨는데요. 자, 트레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엔터티 포 매터리얼, 컴포넌트 등등의 팔레트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 하단.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말이 써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얘는 스테이터스 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스케치업을 작업할 때 스케치업이랑 대화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여기에 메시지를 써줘요. 또는 좌표값을 뭐 입력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좌표값을 입력하라 라고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중요한 건 오른쪽 하단에 있는 V12라는 공간이에요. 자, 현재 메저먼트라고 해서 아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V12라는 공간은 Value Control Box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치수나 좌표값 등등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길이값 등등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아래쪽에 있는 스테이터스 바와 그 다음에 V12라는 공간을 잘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스케치업을 실행해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화면을 보시면 스케치업을 실행할 때 어떤 버전이든지 간에 이렇게 스타트업 창이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창이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에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템플릿 부분이에요. 자, 템플릿 부분에서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어떤 단위의 어떤 환경의 종이 공간을 열어줄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심플 템플릿 fit and inch라는 거는 일단 간단한 화면 구성이며 어떻게 fit나 inch라는 단위로 돼 있고 자, 여기 미터라고 돼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얘는 미터라는 단위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개의 템플릿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건축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 보통은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시고 여기 우측 하단에 자,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 나는 이제 스케치업을 시작할 거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스케치업이 실행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 구성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툴바 있고 트레이 있고 뭐 V10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왼쪽에 좌측에 세로 방향에 라지 툴셋이 없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가 스케치업의 기본 세팅 값이고요. 나는 라지 툴셋을 꺼낼 거다. 그러면 여기 툴바, 상단에 있는 툴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 얘네들이 툴바 목록이에요. 툴바 목록인데 여기에서 나는 라지 툴셋을 꺼내줄 거야. 클릭해서 꺼내주시면 이렇게 라지 툴셋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상단에 있는 발을 잡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도킹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화면 해상도 때문에 얘가 도킹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다 놓고 도킹이 됐다라고 하고서 일단 시작을 해 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제가 뭔가를 한번 작도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육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걔한테 두께 값을 줘서 방향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서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스케치업에서는 보기 방식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 메뉴 카메라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패러럴 프로젝션이랑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퍼스펙티브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퍼스펙티브는 우리말로 하자면 평행 투상도라고 해서요. 이제 원근법을 적용한 가까운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을 적용한 보기 방식이고요. 기본값이 얘로 설정이 돼 있어요. 얘가 사실과 훨씬 더 가까운 표현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패러럴 프로젝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가상의 3차원 뷰라고 해서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길이 값이 똑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얘는 실질적으로 내가 작업을 할 때 치수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길이가 같은지 안 같은지 조금 더 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내가 작업해 줄 거다,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실 때는 퍼스펙티브로 선택을 해서 최대한 사실과 가까운 원근법이 적용이 된 상태로 작업을 끝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보기 형식을 두 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 툴바에서 내가 어떤 애 뷰 툴바라는 애를 꺼낼 거예요. 보시면 툴바는 현재 스펠링 A, B, C, D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뷰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뷰를 클릭해서 꺼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업은 레이아웃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그냥 한 개의 뷰로만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시점을 달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 뷰 툴바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ISO라는 거는 자유각도를 가진 뷰라고 해서요. ISO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이제 앞이나 옆이나 윗면을 조금씩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여서 휠 누르고 움직여서 이렇게 각도를 틀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탑. 자, 탑이라고 해서 위에서 그 다음에 프론트 정면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 면 그 다음에 백 뒷면 그리고 레프트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뷰 이렇게 뷰 셀렉트 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셀렉트 툴로 이제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객체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을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도형을 작도하기 위해서 일단 탑뷰로 볼 거예요. 탑. 자, 탑뷰로 보고요.
화면을 그냥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손바닥 펜 툴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내가 이동을 하니까 지금 축이 Z 축이 보이고 있어요. 내가 탑에서 보면 원래 Z축이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카메라에서 보기 형식을 퍼스펙티브로 설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작두로 하실 때는 어떻게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해서 원근법을 빼고 본 상태에서, 자, 일단 먼저 저는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렉탱글 사각형, 자, 선택해 주시고요. 어떻게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내가 이렇게 2D의 도형을 그려주게 되면, 자, 선과 면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과 하나의 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기본값이 선과 면이 분리가 돼요. 자, 나는 원 그릴 거야. 그러면 서클 해주시고요. 중심 찍고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R값 줘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선과 그 다음에 면이 분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펜 툴이 있어요. 라인 툴이 있는데 라인은 말 그대로 선을 그리는 거죠. 클릭해서 선을 그려주시는데 다시 나는 처음 점으로 올 거야. 보시면 기본적으로 5스냅이 잡히고 있어요. 오브젝트 객체 스냅이라고 해서 엔드 포인트 끝점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자, 끝점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개로 막혀 있는 공간이에요. 완전히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클로즈 상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면이 생겨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다시 한번 클릭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면 생겨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육각형도 한번 그려볼까요? 육각형도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육각형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시점을 좀 바꾸고 싶어. ISO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마우스에 있는 휠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바닥면에서 볼 때랑 그 다음에 윗면에서 볼 때랑 면의 컬러가 조금 틀린데요. 자, 기본적으로 면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밝은 색면이 앞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면이 뒷면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가 면을 뒤집어 줄 거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여기에 확장 메뉴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리버스 페이스 클릭해서 면을 뒤집어 줄 거야. 자, 리버스 페이스 해서 면을 이렇게 뒤집어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재질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면 뒷면에 들어갔을 때 재질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질까지 나는 줄 거야 하시게 되면 면을 꼭 맞춰주시고요. 자, 나는 이제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높이 값을 줄 거예요. 얘를 쭉 돌출을 시켜서 3D 3차원 형태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푸시풀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왼쪽 라지 툴셋에 보시게 되면 돌출 모양의 푸시풀 툴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푸시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면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시면 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올렸더니 오른쪽에 V12를 보셨더니 V12를 보시면 뭐라고 떠 있어요? 디스턴스라고 해서 현재 내가 얼마만큼 1111mm만큼 올렸다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나는 이렇게 올려주는데 정확히 얼마? 2000으로 올려주고 싶어. 그러면 자, 푸시풀을 2000만큼 할 거야. 일단 드래그 해주시고요. 바로 그냥 타이핑, 키보드에서 2000이라고 바로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2000만큼 푸시풀이 되게 돼요.
내가 여기 V12 와서 딸깍 클릭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원하는 길이값, 원하는 높이값 타이핑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돌출이 되면 푸시풀로 내가 3차원 형태로 만들어줬으면 셀렉트 툴로 선택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선택이 어떻게 면과 선이 전부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면과 선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자,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하나씩 선택이 되고요. 면 위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면과 걔를 둘러싸고 있는 선들, 엣지들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따다닥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 면들 하나의 도형이 전부 다 선택이 되고 있어요. 트리플 클릭 따다닥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는 간단하게 좀 이동을 해주려고 해요. 이동을 할 거야. 어떤 애를? 나는 여기 원기둥을. 그러면 따다닥 트리플 클릭해서 원기둥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앞쪽에 보시면 무브 있는 거. 자, 보시면 무브 선택을 해 주시고 기준점. 내가 여기 위에다가 잡아도 되지만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준점 잡아주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클릭. 다시 한번 클릭, 마우스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쏘 기능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 잡고 클릭 왔다 갔다 할 때 보시면 지금 점선이 어떻게 떠요? 빨간색 점선. 자, on red axis라고 해서 X축에 정렬이 된 상태에서 얘는 오른쪽으로만 갔다는 뜻이고 자, 이번에는 Y축, 그린축 떴어요. 그러면 지금 앞쪽으로만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파란색 블루 엑시스. 자, 블루축이 뜨게 되면은 Z축 위에 높이값만 이동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원하는 값으로 이동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 하단에 여기 디스턴스 부분 보시게 되면 길이값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얘를 정확히 얼만큼? 1500만큼 이동할 거야? 똑같아요. 일단 가요. 대충 가서 클릭 찍어주시고 1500 바로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1500만큼 가는 거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로테이트, 스케일 등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필요 없는 아이들 좀 지워줄까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아이들 좀 지워주고요. 자, 요 사각 박스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얘를 로테이트 회전시켜 줄 거다. 그러면 로테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중심 잡아주세요. 뭐 도형 위에서 잡아도 되고 나는 빈 공간에서 잡을 거야. 클릭해 주시고 현재 얘가 어느 각도에 있어? 여기 레드 엑시스 방향에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X축에서 얼마만큼 요만큼 돌려줄 거야. 원하는 앵글 값 주시면 돼요. 자, 나는 만약에 정확히 45도를 줄 거다.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요. 45 바로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45도 로테이트가 되고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트리플 클릭해서 선택, 로테이트 선택, 기준점 대충 찍어주시고 현재 각도 레드 엑시스에다 찍어주시고 이쪽으로 얼마만큼? 나는 45도 다시 돌려줄 거야. 클릭해 주시고 45 엔터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45도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 원래 상태의 방향에 맞춰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스케일은 말 그대로 확대나 축소를 하는 애예요. 자, 스케일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의 점들이 생겨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점들을 잡고 원하는 점을 잡고요.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내가 뭐 정비율로 갈지 아니면 비율을 틀리게 갈지 내가 원하는 값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간단히 푸시풀로 3D 도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자, 일단 지워주시고요. 자, 딜리트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새 파일을 열어줄 거다. 그러면 상단 메뉴 파일 들어가셔서
요 해주시고 나는 저장 안 할 거니까 아니요 해주시게 되면 다시 새로운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Follow Me라는 툴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스케치업의 굉장히 대표적인 툴이죠. Follow Me, 따라가기 툴이라고 해서요. 내가 어떤 경로값을 주고 그 다음에 단면을 그려준 다음에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면과 선을 만들어주는 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어떻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줄 거예요. 자, 렉탱글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끝부분을 약간 둥글게 깎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아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투포인트 아크도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일단 나는 아크, 기본적으로 아크를 쓸 거야. 아크 클릭, 그 다음에 뭐 클릭. 자, 투포인트 아크로 해볼까요?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서 아크를 그려주고요. 자, 선택 툴 선택해서 아크를 그렸더니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 딜리트, 그 다음에 선도 선택, 선도 분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딜리트, 얘도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크, 투포인트 아크로 해볼게요.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알값, 요렇게 온페이스나 뭐 탄젠트 떴을 때 해주시고, 선택, 분리가 됐으면 딜리트, 선택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저는 일단 원을 그려줄 거예요. 원을 그려줄 건데, 자, 서클 들어가서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줬어요. 그려줬는데 나는 얘를 세워줄 거야. 자, 돌려서 정면으로 보이게끔 해줄 거야. 그러면 선택,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로테이트 선택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선 클릭 하시게 되면 그냥 XY 평면에서만 얘가 회전을 하게 돼요. 자, 로테이트의 중심축을 세워주시려면 로테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나는 이 서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뭐 중심을 잡았다 라고 해주시고, 자, 드래그 하셔서 중심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축을 세워주실 수가 있어요. 계속 제가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예요. 드래그 하셔서 축을 세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현재 뒤쪽이나 앞쪽 방향에 있는 애를 어떻게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세워줄 거야. 자, 가이드라인 떴을 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세워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무브 들어가셔서 나는 어떻게 얘를 중심을 잡아서 자,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센터 어디 여기 라인의 센터에다 갖다 놓을 거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이 이동하는 거 확인이 되실 테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선이 지금 분리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꼭 같이 선택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뒤쪽에 이 면 때문에 서클의 면 때문에 뒤쪽에 라인이 안 보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엑스레이 모드를 활용해서 내가 뒷면에 있는 오브젝트, 뒤에 있는 오브젝트도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툴바에서 우클릭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모드를 사용할 거야. 자, 스타일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스타일 이렇게 꺼내주시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해서 화면 보기 형식 현재는 지금 뭐라고 떠 있어요? Shade with Texture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질이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가려지는 면은 안 보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엑스레이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반투영된 상태로 뒤에 있는 선까지 보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제 경로값에 해당하는 거는 뭐야? 요 선들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각각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면 하나만 선택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경로를 먼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llow Me to를 선택해 주시고 따라갈 단면이 누구야? 요 면이야.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 면의 엣지, 경계 부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면을 만드는 거죠. 3차원 형태의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모드를 해제하고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요 면은 처음부터 있던 애예요. 내가 경로값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는 선택하고 뭐 딜리트해서 지워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따라가면서 각각의 면들 이렇게 생긴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면이 지금 약간 어두운 톤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뒤집혀 있다는 얘기죠. 자,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 페이스 해서 뒤집어 주시면 밝게 보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선이 보시면 지금 여기 곡선 같은 경우는 선이 굉장히 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내가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곡선은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가뜩이나 면이랑 선이랑 따로 분리가 돼서 불편한데 이렇게 지금 곡선도 직선 여러 개로 분리가 돼서 되면 나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 내가 지금 봤더니 어떻게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요.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서 라인을 이렇게 지금 엔드에서 라인을 그렸더니 지금 얘를 관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면이 분리가 되고 선도 분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그냥 라인만 그리려고 했지 얘를 분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려요. 뭔가 그려놓고 자, 선과 면이 분리가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자, 두 개 다 선택해요. 선과 면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면 확장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메이크 그룹이라는 게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메이크 그룹 해 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그룹 형태로 선택해도 틀린 거 보이시죠? 자, 그룹 형태 선과 그 다음에 면이 하나의 그룹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위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도 이렇게 지금 그룹 바깥에다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룹은 손상이 되지 않고 라인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그룹 해제하게 돼요. 자,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그룹 해제. 자, 에디트 그룹 하게 되면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룹 편집 모드라고 해서 지금 그룹 안에 있는 요 면과 선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자,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하게 되시면 그룹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해제. 자, 그냥 객체, 오브젝트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드 하게 되시면 익스플로드 되자마자 지금 교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과 면이 분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놓은 요 팔로미로 만들어 놓은 객체를 어떻게 트리플 클릭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하나의 그룹으로 선택이 돼서 내가 작업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 그룹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단 뭔가를 만들어요. 자,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푸시풀 사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자, 따다닥 트리플 클릭해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그룹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그냥 그룹이 아니고 make component라는 걸로 만들어 줄 거예요. make component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create component라고 해서 대화 상자 하나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제 오토캐드 사용하셨던 분들은 블럭 알고 계실 거예요. 블럭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이 파일 내에 저장이 되는 아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오토캐드의 블럭과 같은 개념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를 심볼화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create component 창에다가 내가 컴포넌트의 이름, 자, 이름 나는 뭐라고 할 거야? 뭐 육각 기둥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해주시고 description은 이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이드2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를 부착되게 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자, 요렇게까지 한 다음에 create라고 하시게 되면 얘가 이제 컴포넌트로 육각 기둥이라는 컴포넌트로 저장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이 됐다고 했으니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쪽에 트레이라고 했어요. 자, 디폴트 트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들이 모여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컴포넌트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엔터티 인포는 요소라고 해서 클릭하게 되면 얘에 관한 설명들이 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컴포넌트 열어주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아까 나와셨던 분 있죠? 그분 계시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내가 육각기둥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육각기둥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컴포넌트에서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으로 뺐더니 육각기둥 컴포넌트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원하는 위치에 클릭.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 선택해서 클릭, 원하는 컴포넌트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컴포넌트 내가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나는 수정할 거야. 자, 컴포넌트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얘를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당연히 분해가 되겠죠. 얘는 이제 컴포넌트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분해가 되게 되는데 나는 이 컴포넌트를 편집을 할 거야. 에디트 컴포넌트 해주시게 되면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옵셋이란 명령어를 사용할 거야. 옵셋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간격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끝에서 요만큼 간격 복사해주고 어떻게 푸시풀 사용해서 요 안쪽 면을 푸시풀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요렇게 뚫어줄 거예요. 자, 뚫어주실 때는 아래쪽 면까지 엑스레이 해주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아래쪽 면까지 정확히 와주시게 되면 이렇게 뚫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주시고 빈 공간 한번 땅 클릭해 주시게 되면 편집이 끝난 거 확인이 돼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육각기둥의 컴포넌트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육각기둥이라는 컴포넌트의 성질을 아예 바꿔서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바뀐 거예요. 아, 나는 근데 얘만 바꿀 거였어요. 그러면 자, 얘만 성질을 달리할 거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에 Make on Unique가 있어요. Make on Unique 해주시게 되면 얘는 육각기둥 다시 1이라는 애로 복사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해서 나는 어떻게 편집할 거야. 에디트 컴포넌트 해주시고요. 자, 편집할 거야. 뭐 푸시풀 사용해서 이렇게 면을 확장해 볼까요? 푸시풀 사용해서 면을 확장해 주시게 되면 얘만 편집이 된 거예요. 얘는 이제 다른 컴포넌트 육각기둥 다시 1이라고 해서 다른 컴포넌트가 됐기 때문에 얘는 성질이 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이쯤에서 컴포넌트라는 거를 사용하면 작업이 굉장히 쉬워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컴포넌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컴포넌트는 제작을 해서 생성을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도 내가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자,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시는 방법은 여기 컴포넌트 팔레트에서 보시면 여기 3D 웨어하우스라고 하고 여기 찾기 돋보기 서치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면 자, 상단 메뉴 파일 클릭해 주시고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셔서 겟 모델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3D 웨어하우스라는 지금 웹사이트가 하나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이제 컴포넌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다 내가 의자를 하나 검색해 볼 거예요. 뭐 한글 해주셔도 되고 영문 해주셔도 돼요. 이제 작성자가 컴포넌트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의자 검색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의자,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은 의자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의자 하나 골라요. 아, 나는 여기에서 좀 편히 쉬어야겠어.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다운받을 거야. 자,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얘를 다운받을 거냐? 자,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델에다 불러올 거냐? 얘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모델에 불러와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여기 사람 옆쪽에다가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맞게 의자가 만들어진 거를 다른 사람이 컴포넌트로 저장해놔서 나는 얘를 무료로 이렇게 불러와 쓸 수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재질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지금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컴포넌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내가 뭐 프로퍼티스 창 들어가셔서 얘에 관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얘를 뭐 의자라고 해줄 거야 해서 의자라고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됐나요? 다시 기본적으로 셀렉트 눌러주시면 여기 컴포넌트 목록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자, 스케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를 상단 메뉴 파일, 그 다음에 3D 웨어하우스, 쉐어 모델 해서 저장을 따로 시켜줄 수도 있어요. 저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가져오실 때는 겟 모델로 가져오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재질을 입혀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원하는 면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따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편집 모드랑 똑같아요. 우클릭해서 에디트 컴포넌트 들어가시거나 따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재질을 주시는데 재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에다가 주시게 되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나빠져요. 그래서 재질 같은 경우는 꼭 면에다가 각각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편집하기도 쉬워요. 자, 재질을 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원하는 면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트레이에 보시게 되면 매터리얼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매터리얼이 재질이라는 부분이에요. 매터리얼 재질 부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재질들이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 타일 들어가 볼까요? 타일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타일들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나는 뭐 얘를 적용해 줄 거야.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 떴을 때 원하는 면에 클릭. 꼭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클릭해서 적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다른 거 할 거야. 다른
폴더로 한번 가볼 거야. 그러면 여기 백 해주시고요. 자, 여기 가셔서 나는 벽돌 재질 해야지. 그러면 벽돌 재질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재질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봤더니 얘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벽돌의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편집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쉬운 방법은 면을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하셔서 여기 텍스처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포지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뭐 무브,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그 다음에 얘는 디스톨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스케일 해서 핀이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핀을 클릭해 주시고 자, 드래그나 또는 클릭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크기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다 하셨으면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아예 나는 이 재질의 속성을 좀 바꿔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선택이 되는 상태에서 여기 매터리얼 팔레트에서 에디트에 가보시게 되면 걔에 관한 편집 모드가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뭐 나는 색상을 바꿀 거다 해서 색상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바꿔줄 거야. 그러면 크기 이렇게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래쪽에 있는 오퍼시티는 투명도라고 해서 투명도 값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대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애들은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보고요. 자, 나는 줌 할 거다 하시게 되면 자, 줌 익스텐트 해주셔도 되고 자, 사람도 하나 지우고 의자도 하나 지우고 얘네들만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트레이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스케치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스타일도 지금 여러 개의 폴더, 자, 비슷한 형식의 여러 개의 폴더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폴더 하나 들어가서 얘를 한번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내가 수채화 느낌의 푸른 계열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애 선택하시게 되면 얘는 이제 느낌으로 보는 거죠. 얘는 이제 연필로 그린 듯한 느낌이 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백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폴더로 가셔서 자,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비록 작업은 한 번만 했어요. 한 번만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의 느낌으로 여러 가지의 스타일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스타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느낌이 내가 간단하게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스케치업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뽑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애니메이션 구현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구현이 굉장히 쉬운데 애니메이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자, 상단 메뉴 보시게 되면 여기 어디에 메뉴 뷰에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방식은 내가 씬마다 각각 다른 움직임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add 씬 하시게 되면 이렇게 씬 1이 추가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얘를 시작으로 할 거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이 장면 말고 다른 움직임을 준 장면을 하나 더 추가할 거야.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add 씬 하셔서 자, 두 번째 씬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휠 누르고 이렇게 시점만 바꿨어요. 시점만 바꿔준 상태에서
씬2를 이 상태로 저장할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돌린 상태에서 여기 뷰에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 업데이트 씬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업데이트 씬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 이 씬이 업데이트 이대로 저장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오른쪽에 트레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씬 클릭해 주시면 씬 1 클릭했을 때, 씬 2 클릭했을 때, 씬 1, 씬 2 따닥 클릭했을 때 이렇게 씬이 바뀌고 있는 거 확인이 돼 있어. 자, 한 번 더 나는 씬을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자, 뷰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애드 씬 해서 씬 3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시점을 이렇게 돌려줘요. 자, 뒷면으로 한 번 더 돌려준 다음에 어떻게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씬 해주시게 되면 업데이트 된 거 1, 2, 3 씬3로 업데이트 된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단 시점을 변경하는 그 씬으로 올빗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주고 중요한 건 업데이트예요. 각 씬마다 꼭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상단에서 뷰 들어가셔서 애니메이션 들어가셔서 플레이. 자, 플레이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씬 1부터 플레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씬 3까지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작할 수가 있고요. 자, 스탑 버튼 눌러주고요. 자, 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줬으면 나는 저장을 할 거다. 그러면 상단 메뉴 파일 들어가셔서 익스포트 내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익스포트 내보내기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낼 거야? 나는 비디오 동영상으로 내보내줄 거야. 자, 비디오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내가 만들어 놓은 경로에다가 요 경로 값에다가 저장할 거야. 파일 형식은 일단 AVI로 할까요? 자, AVI로 하고선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선 익스포트 눌러줘요. 익스포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렌더링은 물론 내가 작업한 양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작업의 양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폴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AVI라는 파일 생겨난 거 확인이 돼 있죠.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AVI 파일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으면 이제 우리는 간단한 작업들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상단 메뉴 들어가셔서 뷰에 뭐 애니메이션 자, 뷰에 애니메이션 세팅 들어가셔서 뭐 설정 값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는 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 ibgo육.com에 본 강의를 수강하시면 디테일한 부분 여기에 있는 툴의 모든 기능들을 다 배우셔서 좀 더 정밀한 작업 내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스케치업을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스케치업의 장점은 쉽고 그리고 용량도 작고 시간도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실무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1시간 동안 스케치업의 기본기 익히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 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